반갑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장중시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종합주가지수가 1.5%, 지금 코스닥은 1.26%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상승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또 좋게 만들다가 갑자기 빼니까 또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더 커졌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등이 나올 때 개인 투자자들 잔뜩 달라붙었을 텐데 이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낙폭 자체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침부터 바로 달려들어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픈 상황을 좀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조정 왜 나오는 것이면서 또 어디까지 주가가 하락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가 하락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수급이겠죠. 네, 어제는 매수세로 딱 들어왔었는데 오늘 바로 매도로 전환됩니다. 자,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과 또 매수하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동향들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의 조정의 중심은요, 대형주예요. 많이 오른 주식들, 이 종목들에서 이제 조정이 나가는 건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네, 가장 많이 올랐고, 가장 많이 주목받았고, 그런 종목들이죠. 또 LG화학도 포함될 수 있겠고요. 자,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바글바글 유입이 됐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보면은 어차피 다 같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조정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형주들은 또 은근히 편안하거든요. 지가 빠져봤자 1, 2%대 변동성이에요. 이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란 얘기죠. 근데 대형주가 만약에 1, 2% 정도 빠진다, 이거는 또 변동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라면은요, 현재 이렇게 대형주가 빠지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고 다 같이 끌어내리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잘 버틸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이 승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장세에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거, 그 다음에 반등이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는, 바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에게 결국에는 수익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그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고,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대형주들은 피해야 한다,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일단 어느 정도는 피해서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에 매수하셨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뭐 수익이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건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그 다음에 매수한 것들도 변동폭이 작다라면 또는 단기적 상승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이후에 조금 조정받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언제든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전전긍긍하신다거나 걱정하신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또 아침에 빠졌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오후에 또 올려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100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5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장이 상승을 했는데 플러스 1% 넘게 상승했어요. 플러스 1.2% 상승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1.4거든요. 두 개 합치면 거의 3% 변동입니다. 지수가 3% 변동하면은 사실 깜짝 놀라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 상승세를 좀 보였었거든요. 삼성전자도 오늘 플러스 2%, 2.3%까지 올랐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1.5%. 이거는 지금 보면은 4% 가까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변동일 거예요. 하이닉스는 오늘 3% 넘게 상승했다가 지금 이거는 한 5% 정도 변동성 보이고 있네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왜냐면 얘는 이미 과매수 국면 다 털어냈고요. 밑에 지지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락이 제한적일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과매수 국면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요. 아래쪽까지 쿵 하고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낙폭이 이제는 축소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좀 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포인트들이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주가를 끄집어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제 사실은 코스닥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의죠, 예의상 같이 빠지는 거다. 네, 형님이 빠지는데 네가 안 빠질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도 대형주들, 이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군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제 많이 올라간 쪽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또 그 제약 바이오 이런 쪽에서 조정이 좀 오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움직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 쪽은 일단 과매수를 일찌감치 해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 같은 경우는 오후에 올려줄 때 조금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오후에 올려주지 않더라도 월요일 같은 때 돌아설 수 있는 포인트, 또 월요일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려간 이후에 바로 반등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들, 즉 중소형주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결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소 쪽은 조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계산을 조금 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요, 이 외국인들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 팔고 있거든요. 연기금도 팔고 있고요. 근데 금융투자나 다른 쪽에서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냐면 연기금.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매도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또 매수가 있었어요. 순 매수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이제, 현재 시점에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금융투자에 매도가 들어가면서, 이거 뭐야, 시장이 좀 이상한데? 단기적으로 변화가 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기계적인 로스컷 이런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로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이유는 그냥 대형주들에 대한 던지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얘네들이 꼼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러한 매도 분량들을 이제 개인들이 전부 다 사들이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종합주가지수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권에서 매도를 계속 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를 일단 예를 먼저 좀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현재 시점에서 지지선, 물론 이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 때는 아래쪽 지지라인 때가 82,000원 이 정도 수준 되겠죠. 21평선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최근에 형성된 지지라인 때가 여기. 그래서 82,000원 정도 지지선이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거기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수가 앞으로도 한 6% 정도 더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6%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 코스피 지수에다가 미치는 영향이 뭐 한 0.2% 정도 된다, 이 정도 생각했을 때요, 계산을 해보면은 지수가 코스피가 6% 빠진다 그러면은 지수는 한 1.2%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1% 정도. 이 정도 라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1.2% 정도 일단 하락하는 것을 이제 세이브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요거만 빠지냐? 아니죠. 하이닉스, 현대차, 뭐 기타 등등 여러 대형주들 많이 올라간 것들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또 한몫해가지고요, 또 한 1.2% 정도 하락할 수 있다.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또 연결되면은 다 합쳐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도 한 3% 정도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3% 정도 더 하락한다. 그러면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보다 3%를 더 빠지게 되면 어디까지 올까요? 딱 3,000 걸립니다. 그죠? 딱 3,000이에요. 그러면 3,000포인트가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잘 보세요. 오늘 조정이 조금 나가는 모습인데 오후에 다시 올려줄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이 이대로 마무리가 된다, 뭐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과매수 국면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과매수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정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횡보를 조금 해보니까 전혀 줄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빼버리자. 그렇다면 훅 들어가는 모습이 되겠죠. 이게 오후에 만약에 말려 올라가게 된다면 과매수가 또 다시 8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계속 안고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하루에 몰아서 10대를 다 맞을 것이냐, 아니면 열흘간에 걸쳐서 한 대씩
계속 맞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열흘간에 걸쳐서 한 대씩 계속 맞으면 열흘 동안 괴롭겠죠. 그렇지만 하루에 10대를 다 맞으면 당장은 아프겠지만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지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그렇게 빼고 그 다음에 주변 그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을 조금씩 빼주게 된다면 지수가 3000포인트에 딱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정도의 정황을 본다라면 3000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이 과매수 국면은 60포인트 정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에 나타난 그 저점권 상승 포인트가 이 RSI 지표 6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할 것이냐, 시장이 계속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지금 공매도가 3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까지는 주가가 뭐 완전히 박살나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제 공매도 물량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또 갑자기 박살나는 경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매도가 당장 3월에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시점에서 주가 폭락이 일어난다거나 그렇게 걱정할 만한 수준의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장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나 이 고점 라인대에서 개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시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11일부터 그냥 삼성전자 이렇게 96,000원 올라갈 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갔거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죠. 현대차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죠. 네, 지금 뭐 289,000원 뭐 애플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엄청 들어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20%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번 더 빠진다 그러면은요, 네, 신용 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털려버리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에이 더러워 주식 안 해. 또 이런 생각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좋대서 들어갔는데 손실만 보고 있어. 열받죠.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네들이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많이 빠지는데 사실 뭐 지금 이 대형주 쪽에 집중된 그런 그 하락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월급 종목들 한번 볼게요. 그 지난번 월급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지. 일단 얘네도 내리긴 내려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1%대죠. 강원랜드 1%대, 남해화학 1%대, 그죠? 코위버 1%대, 네, 한국선제 1%대. 변동성이 크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빠질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휠라홀딩스도 1%대입니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또 기본적으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단 10%라도 올려놓은 게 있는데 1% 빠졌어. 큰 의미가 없죠. 물론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도 지금 수익을 뭐 60%, 70%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10% 빠진다고 해도 큰일 날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고점에서 물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들 몰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갖다 때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단기적으로 막 다 털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올라간 주식이 있었어요. 인터지스 같은 경우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가벼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죠. 많이 올라간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도요. 네, 오늘 또 저 위쪽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18%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이것도 지금 보시면 뭐 대형주임에도 뭐 대형주라고 하기 좀 그러네요. 1조도 안 되니까 대형주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뭐 그룹의 지주사 회사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종목 자체가 굉장히 좀 가볍게 움직이잖아요. 아주 좋죠. 이런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또는 중대형주 아주 큰 종목 많이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은 재미가 없는 반면에 이런 종목들은 재미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보시면 두산 사고 있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뭐, 하나 쪽에서 뭐 한다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SK도 좋잖아요. 그죠? 올라온 게 얼마 없으니까 그래요. 조정이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이제 얘네들 큰 자금들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빅히트도 매도가 나가요. 빅히트 사지 말라고 그랬죠? 네. SK 하이닉스, 삼성 SDI도 조정이 약간 들어갈 수 있는 국면입니다. 너무 흥분했잖아요. 그럼 횡보든 아래쪽이든, 그럼 과매수 국면은 어쨌든 해소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셀트리온,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시황만 잘 들으셔도 이런 것들 피해가실 수가 있는데, 그죠? 물려 계시면 조금 아까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질 거예요. 네, 안 빠져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주가 하락하는 모상세 나타나고 있죠. 이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외국인들은 어떨까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매수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계속 가죠. 시황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설명 다 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LG생활건강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안 빠져요. 네. 근데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네. 많이 올라간 것들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기아차 네. 이런 것들 현대모비스 현대차 우선주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이거는 뭐 우선주기 때문에 많이 변화는 없겠지만 SK 하이닉스 지금 빠지는 종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만들었던 종목들인가,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인가 잘 보시고요. 지금 안 빠지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시장이 이 정도 종합주가지수가 1.7% 하락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 1.3% 하락인데 장이 이 정도 하락했을 때 종목이 1% 내외 많아봤자 한 2% 정도 1에서 한 2%대 이 정도 하락하고 있다면 이거는 양호한 포인트예요. 그렇지만 대형주 포인트를 좀 봤을 때 이 중성주로 이렇게 버티는 것과 대형주가 저렇게 위쪽에서 흘러내리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뭐 3%대 4%대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서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뭐 개개별적인 종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흐름이 어느 정도가 유지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상승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이런 식의 그 수급 동향과 그 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얘네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그냥 와장창 흘러버린다 그러면은 반등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하고 월요일 정도 해서 이제 손절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매가 조금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강한 주식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주식이 강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변동성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버티는 거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 종목들보다도 밑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훨씬 더 빨리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연결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있다가 장 마치고 또 마감 시황에서 다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장 변동성 잘 이겨내시고요. 장이 이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렇게 쏟아져 버리면은 오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